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료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동으로 이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손료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수동으로 하려면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손료 환경 부분에 있는 이 체크박스가 다 꺼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전기공사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특정 손료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걸 체크를 꺼줘야 돼요. 그리고 공구 손료까지도 다 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빈 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꺼져 있으니까 없어지고, 요거 체크돼 있으니까 요건 계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걸 체크를 다 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다 껐을 때, 지금 전기공사잖아요. 그죠? 전기공사에 있는 그 손료 항목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꺼버린 상태에서는. 자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하나만 체크되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자동으로 작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일 위에 공정이라서 전기공사를 한번 가볼게요. 전기공사에서 자, 여기 특정 손료라는 부분 있죠. 자, 여기 전등공사에 보면 이렇게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손료를 체크를 끄고 계산하면 요게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런데 요거를 체크를 끄고 또 공구 손료도 체크를 여기 이제 선택되어 있는 거를 빈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줘야만 수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다 끈 상태, 그러니까 특정 손료, 잡재료비, 공구 손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꺼져 있는 상태이면 이거는 수동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력이 돼 있던 것들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체크를 다 끈 상태로 이제 전등 설비 공사를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화면에 여기 전성한 부속품비라는 항목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그냥 이제 퍼센트지만 여기서 뭐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15% 하겠다. 그럼 15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게 15%로 계산이 됩니다. 체크를 껐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 있는 이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수량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퍼센트는 실제로 이제 입력했는 15%가 계산돼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공구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구손료도 지금 2% 돼 있죠. 자, 요걸 3%로 하겠다. 그러면 3%라고 수량 부분에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결과값은 3%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된 항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동으로 한 거고요. 이거를 아예 없는 상태, 아예 없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적용된 게 없는 상태, 이거 한번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손료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 자, 소모품비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공구 손료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항목들은 손료라는 항목은 없는 상태예요. 자, 손료라는 항목을 이렇게 다 지운 상태에서 손료를 이제 입력을 이제 직접 넣는 거죠. 직접 넣을 때는 내역 입력 여기 가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손료라는 요 메뉴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게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어가지고 요거보다는 이제 내역 입력에 가가지고 직접 넣어서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요. 자, 여기에서 그냥 잡재료비라고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잡재료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잡재료라고 검색을 하면 잡재료로 이제 검색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전선관에 몇 퍼센트 이 항목을 한번 넣어 볼 거거든요. 전선관에 15%를 넣어 볼 거예요. 넣으려면 이제 넣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선택한 위치에 이제 바로 밑에 쪽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입력할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지금 여기 전선관의 퍼센트라는 항목이 보이죠? 만약에 이 전선관의 퍼센트라는 항목이 없다 그러면 직접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전선관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선관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직접 이제 그 계산될 항목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관의 퍼센트라는 항목이 있다면은 그냥 이걸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제가 이걸 그냥 또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잡재료비가 전선관의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 주전선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마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게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주전선관의 퍼센트라는 항목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이 항목을 여기다가 퍼센트를 넣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더블 클릭해서 넣고 나서 수정해 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15% 이렇게 넣고 엔터 눌러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잡재료비 이걸로 하겠다 지정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잡재료비라고 해가지고 빨갛게 여기 돼 있죠. 빨갛게 됐다는 거는 계산이 안 돼 있다는 표시예요. 계산이 안 돼서 금액이 빠져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빨갛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전선 넣었으니까 이제 배관 배선 요것도 하나 넣겠습니다. 넣고 싶은 거 찾아서 요건 제가 5% 넣을게요. 임의로. 자, 5%. 요거 넣는 위치는 내가 여기다가 찍어 놓으면 요 화면에서는 위치 변경 안 되고요. 입력하기 전에 수량을 넣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가 넣겠다 이렇게 놓고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명세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갔죠.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나가서 위치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공구 손료가 있었죠. 공구 손료 항목은 자 여기다가 따로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에 공구 손료 인력품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공구 손료를 찾아서 넣겠습니다. 공구 손료 항목. 자 여기 보면 구분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재료비, 경비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놨어요. 요거는 공구 손료라는 항목이 요거는 최종 결과값을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계산을 한 다음에 재료비로 할 건지 경비로 들어가는 건지 이런 구분을 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에서 재료비로 쓰고 싶으면 재료비라고 적힌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경비로 쓰고 싶으면 경비라고 된 항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노무비의 퍼센트라고 된 거 뭐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는 아까 경비로 뭐 마지막에 적용이 돼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재료비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비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요거 잠깐 한번 보면 재료비라고 적어 놨다고 해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자 여기 품목 구분이라는 부분에 있는 이 정보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는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손료라고 해서 노 화살표 제라고 되어 있죠.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결과를 재료비에다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노무비를 적용해서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결과값은 재료비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료비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 거고요. 자, 요거를 수량 만약에 5% 하겠다 해도 5%라고 놓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전부 다 빨갛게 지금은 적용이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수동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부터 하고요. 입력을 다 했으면 여기 보시면은 손료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손료라는 칼럼이 있어요. 손료라는 칼럼이 있고 또 조달 코드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이런 손료 항목은 여기에 있는 이 조달 코드라는 것과 이 손료라는 칼럼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료라는 항목, 자 지금 그냥 요거 한번 현재 공정 계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다 바뀌었죠, 그죠? 이게 손료라는 항목들이 까만색으로 다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손료라는 부분이 조달 코드라는 부분에 A01이라고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렇게 숫자가 0 쭉 붙어 있죠. 0 붙어 있는 거 요거는 그냥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숫자. 근데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는 숫자들은 0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는 손료라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01이라는 거는 여기 손료라는 부분에 이 필드에 이 컬럼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01번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들의 값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는 주전선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전선관 항목만 계산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관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지금 요 항목과 요 항목이란 말이에요. 합성수지 전선관하고 위에 있는 플렉시블 전선관하고 요렇게 두 개가 전선관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계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손료 번호가 있어요. 손료 번호. 자, 기본적으로 내역서에 자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재라고 된 거는 01번이라고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무비 항목은 02번이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비 항목은 03번이 들어옵니다. 그 외에 04번부터 99번까지는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04번부터 99번까지는 이제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계산될 항목들을 적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요거는 자동으로 한번 적용했었던 내역서기 때문에 이렇게 04번 적혀 있어요. 요 전선관들이 04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재료비라는 항목이 나는 04번만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A04라고 해주시면 돼요. A04. 요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여기 두 가지, 요거 두 개의 번호만 두 개, 4번인 항목만 계산해가지고 여기 15% 계산해서 여기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04번이 싫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른 번호 만약에 99번을 하겠다. 99번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99번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 손료 항목 중에 99번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A99번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번호는 1번부터 이제 쭉 붙어서 나가는데 두 자리예요. 두 자리씩으로 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재가 입력이 되면 01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A01로 해가지고 맞춰놓고 다른 자재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재는 01번이 붙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계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자재들을 계산할 때는 1번, 2번, 3번은 그냥 두고 4번부터 99번까지 있는 그 번호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4번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04번으로 해놓고 여기는 04번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는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지금 잡재료비라고 해서 요건 배관 배선의 5%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A01이라고 됐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A라고 붙었다는 거는 손료라는 표시고, 자, 여기 손료니까요. 손료라는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배관하고 배선을 이제 두 개를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 뒷부분의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 요 두 자리는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제 두 자리만 보긴 그렇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지금 11자리 코드거든요. 그래서 첫 자리는 A 붙어서 손료라는 코드고 뒷부분에는 이제 5개 코드까지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관에 대한 코드. 배관은 아까 여기에서 잡재료비 요거 할 때 04번 줘가지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04번. 원래는 요거는 01번 요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내역서에 입력을 했다라면, 수동으로 그냥 입력을 했다라면 요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재로 입력이 됐을 거니까 01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자재들, 전선관인 거 4번이죠. 4번인 거. 4번하고 이 케이블들, 요거는 05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임의로. 이렇게. 요거는 05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A04, 그리고 05.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랑 5번을 계산해서 5% 계산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 이렇게 현재 공정 한번 해보면 금액이 계산돼서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공구손료는 기본적으로 공구손료는 02번이 붙게 돼 있어요. A02.
그래서 노무비는 또 2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번호가 맞지 않다. 그러면 요것도 임의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요거는 지금 공량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된 항목이 있을 때는 요거를 임의로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된 항목에 있는 이 코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계산 눌렀을 때 이 항목은 없어지고 다시 계산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을 때는 02번 그냥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역서에다가 임의로 입력을 해놨다. 이 내선 전공이라는 것도, 자, 여기에 잠깐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의 지금 전등공사 부분에 보면 이게 공량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역서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자재들에 의해서, 여기 공량이라고 들어있는 이런 항목들에 의해서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산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항목 자체가 없어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변경을 하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이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6번으로 이렇게 만약에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06번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번호가 2번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자동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구손료는 가급적이면 번호 변경하지 마시고 2번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수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06번으로 하고 이것도 06번으로 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관용 홈파기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1위 대가 항목이에요. 요거는 1위 대가 항목. 1위 대가 항목의 경우에는 이 손료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공구 손료라는 항목에 이 배관용 홈파기에 대한 그 노무비 있죠. 노무비도 만약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손료 코드를 변경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처럼 공구 손료 이 인부 있죠? 이 인부 내선 전공은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이 번호는 그냥 하나 놔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배관용 홈파기 이 항목에 대한 번호도 02번 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공구손 배관용 홈파기에 있는 이 노무비도 계산을 해서 자, 이쪽으로 금액이 합산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02번이 싫다. 그러면 이건 다른 번호로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06번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06번. 그러면 6번이 여기다가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A02 그리고 A06번을 같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서 또 계산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마찬가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간혹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까지는 다 끝이 나요. 그런데 간혹 보면 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임 할증을 포함해서 이제 다시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도서 할증을 넣는다. 그러면 도서 할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도서 할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게 20%를 넣겠다. 20%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20% 넣었는데 요렇게 손료가 있는 경우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도서할증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노무비의 20%예요. 노무비의 20% 계산. 그러면 요것도 지금 손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한번 계산만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공정. 그러면 도서할증이라는 것이 지금 위로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고 내선 전공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이 지금 보면 A02라고 되어 있죠. 코드가. 그러면 A02라고 해가지고 이 항목에 대한 노무비를 가지고 20% 계산해서 결과값을 여기다 내놨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공구손료 항목 있죠? 자, 이 공구손료 항목에다가 이 도서 할증에 대한 노무비, 자,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 할증 부분에 대한 이 손료 코드도, 손료 부분도 임의로 번호를 매겨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공구 손료에서 다 태워 가지고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 공구 손료에 있는 이 번호들 있죠. 02번, 06번. 그거 중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02번, 02번은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도서 할증 자체가 A02번, 그러니까 이 중에 있는 02번의 거를 계산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02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배관용 홈파기에 대한 번호 06번 이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없는 번호 07번 하겠다. 나는 손료니까 이게 다른 거랑 조금 특성이 다르니까 07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구 손료에서는 이 도서 할증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02번, 06번, 그리고 그 뒤에다가 07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개까지 적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손료 부분을 수동으로 넣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그 손료 부분에 대한 거를 보여드렸고요. 가끔 여기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임의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부가세 부분을 넣어서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가세를 별도로 빼놔야 되는 경우에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부가세를 적용할 때도 저 손료 부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빈칸 첨가해 가지고 보시면, 요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분류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데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재비로만 이제 적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재료비로.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가 싫다, 그러면 경비로 적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가세 분류를 사용할 수가 없고, 아까처럼 그 손료 항목을 이용을 해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내역 입력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부가세라는 항목이 아마 없지 싶은데, 요거는 아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세라는 항목은 없죠. 그죠? 그러면 아까 잡재료비가 있었어요. 잡재료비 항목, 공구손료나 이런 거를 복사를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잡재료비라는 항목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자, 여기 뭐 일용품에 몇 % 돼 있는데 요거는 상관없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뭐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기왕이면 여기 같은 분류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부가세라고 입력을 할게요. 부가세라고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규격에다가는 경비의 퍼센트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품목 구분 있죠?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걸 보면은 경비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경비를 계산을 해서 경비 쪽으로 다 낼 거예요. 결과를. 그러면은, 자, 여기서 품목 구분을 보면은 경비 화살표 경비라고 된 거. 자,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를 해서 확인. 그러면 이제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가세라는 손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손료. 자, 이 항목을 갖다가 그냥 수량을 10% 해가지고 엔터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창을 닫고 나가서, 자,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경비는 3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비들은 3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달 코드에다가 손료라는 표시 A 해서 03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머지는 10% 여기다 적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수량 쓰시면 여기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10% 계산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손료라는 항목을 이용을 해서 부가세를 만든 경우에요. 부가세나 또 여기에 있는 그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잡재료비, 공구손료 이런 항목들은 전부 다 이제 손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